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해서 깜짝 놀랐다.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획 돌아섰는데 그 사람은 작업복도 갈아입지도 않고 분명히 이혼하고 싶다고 밀쳐댔다. 나에 대한 서류 작업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그녀를 임신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하고 당신과 달리 나를 돌봐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도 벽돌 덩어리 같았습니다. 최근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가 정말로 이혼을 신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확히 내가 열렬히 간청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도 필요하지만 내 말이 무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아닙니다. 알겠어요? 나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혼자 남겨졌고 그의 냉담한 말을 듣고 심하게 임신했습니다. 3년 후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크리스티는 오랫동안 미혼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와 그 둘 다 나 없이 그의 삶에 대해 내 분노를 끓게 만들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부동산 가족과 재혼했고 우리는 아들을 낳았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와 내가 승천한 새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운명적으로 전 남편이 일했던 부동산 회사의 과장 자리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만나는 것이 아이러니해 보일지라도 보복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계획에 없던 만남이 그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운명이 우스꽝스럽게 변하는 가운데 당신이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세미나에 같은 반 친구였고 교류도 별로 없었지만 편리한 통근 방법을 찾다가 당신이 당신의 나이의 반장이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친근하게 말하면서 나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트를 구경하는 동안 카먼 그라운드를 발견한 같은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번호를 교환해도 될까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크리선이 물었고 나는 그의 찾기에 동의했습니다. 회사는 여러 번 나들이를 한 후 즐거웠고 결국 우리는 2년 후 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부모님을 맞이하러 왔던 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스틴은 편안하고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틴을 잘 돌봐주세요. 믿음직하고 좋은 아이라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고 남편은 낄낄 웃으며 자신의 의도를 확신시켰다. 그날 저녁 내 형제자매들과 형제자매들은 주요 도로를 따라 번화한 곳에서 이웃 농부들과 함께 파머스 마켓을 운영했다. 그들의 배우자들이 우리와 함께 저녁 파티를 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즐거운 술자리가 되었습니다. 팁시한 남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가족이 있어요. 그는 중얼거렸지만 저는 농산물 시장이 크리스틴의 가족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에 따르면 엘디스 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글쎄요, 밭과 시장을 물려받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틴은 결국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한 젊은 EST 딸이에요. 약간 따끔따끔한 말투였지만 그는 곧 잠에 빠져서 나는 길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의 코멘트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시댁으로 향할 때 나는 2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만날 때 초조했던 일이 생각나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초조하게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랐다고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내 텐션 맙소사 이놈은 외동이라 너무 이기적이면 좀 버릇없잖아 혼낼 테니까 농담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 시댁 웃으면서 남편 얼굴 빨개졌어. 야 그만해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농담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배려심 많고 지적인 가족에 합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남편의 성격에 대한 놀리는 말이 결국 우리 노조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소유한 콘도에서 결혼을 시작했고 나도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생활비와 집안일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가 정당성을 내세우고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배우자가 집안일을 추가해서 지침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가 집안일을 모두 알아서 당신이 생활비를 더 내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평등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 내가 유부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집안일을 잘하니까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두 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나는 주장했지만 내 배우자는 빨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식기, 옷 및 기타 소지품을 사용하는 곳마다 흩어두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그 의미를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전략을 몇 가지 생각한 후 도울 수 없었지만 실망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시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로 그를 혼내곤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으로 어떻게든 공존할 수 있었지만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가까운 사이여서 겁에 질렸고 가족들이 걱정하며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아요. 엄마도 방을 가질 거예요. 괜찮아. 좋은 집을 찾아볼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이사했다고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와 함께 있는 크리스틴 그 사람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정말 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나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셋이서 잘 살아보자. 시어머니가 계속 돈을 쓴다고 대답했어. 이사하고 나서도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결국 거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기분도 좋아졌는데 어느 날 저녁 예전에 놓쳤던 성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청소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늦어지는데 저녁은 저녁 8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늦었고 다음날 그녀는 저녁 식사 준비와 가서 업무를 돕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지원은 더 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일을 포기하고 이제 집사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저축할 아이를 가질 때까지 일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정말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녀가 말하길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손자를 빨리 보게 해주세요. 그녀는 내 배우자라고 했고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 둘 다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 2년 동안 피임을 해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여기 친구도 없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진지하게 우리는 피임 사용을 중단하고 임신을 시도함으로써 자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은 임신 징후 없이 몇 달이 지나기를 바랐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분이 악화되었고 그는 왜 우리가 긴장을 생각할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를 비난하면서 우리 대화에 들어와서 우리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부담을 깨닫고 나는 남편과 전문가를 구하자고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내를 받아 브림 클리닉을 방문하여 결과에 관계없이 비난을 하지 않도록 푸크터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테스트 결과 우리 양쪽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시는 안도감을 가져왔고 불과 3개월 후 우리는 이 새로운 확신과 함께 즐거운 임신 소식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월급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던 시어머니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격려해 주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안녕. 그러나 그 변화는 그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처음의 열정에서 좀 더 냉담한 자세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덧으로 인한 투쟁에 대한 그의 반응은 우리의 초기 출산을 연상시키는 우리 관계의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좌절과 비난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편함과 기분 변화가 발생하면서 나를 향한 그의 발언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아에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아프게 반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와 인내심을 갖고 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데 전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대한 예민함은 잦은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어느 날, 피가 나기 시작하여 아기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온화한 지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두 분 모두 명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으며 제 첫 3개월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는 제가 위안을 찾고 임박한 모성의 평온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실히 필요한 유예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재하면서 남편의 행동은 주의 깊은 시어머니가 지적한 대로 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를 나누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남편과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하고 출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안도감이 들었고 호르몬 변동으로 인한 눈물이 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결심 남편과 다시 만나 긴장된 관계를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받았지만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의 지지를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서 잠에 빠졌을 때 나는 그에게 남아있는 낯선 향기가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의 현실과 남편이 내 옆에서 푹 자고 있을 때 앞으로의 어려움이 펼쳐지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언니를 밤새 방문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에 나를 혼자 두고 우리의 이상한 관계를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우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싶은 남편을 위한 특별한 식사 부엌에서 닭고기를 튀기는 리듬의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갑자기 질문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하시겠습니까? 허공을 뚫고 나온 그의 말이 지글지글 끓는 가운데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식용유에 깜짝 놀란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청, 특히 우리 아기의 탄생이 임박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가 인정하기 전날 밤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그것을 내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나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대하고 주장했던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 그의 발언은 내가 키워온 얕은 낙관주의를 깨뜨리고 이해를 구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 요청이 무시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안정과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승인한 이유와 왜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평화로웠던 부엌에 울려 퍼지는 튀김기름 소리 배우자를 향한 내면의 혼란을 반영 나는 말을 잃었다.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조금 슬프다고 말했다. 자기야, 곧 그의 냉담한 반응에 내가 가졌던 마지막 낙천주의가 무너졌다. 아이는 너에게 맡길게. 나중에 보상과 양육비에 대해 논의할게. 그 아이 집으로 갈 테니 오늘 밤까지 소지품을 모아라. 그리고 내일 퇴사하세요.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나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파트너에게서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났다는 말과 사일런트 하우스에 임신한 내 자신의 분노와 좌절이 압도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나 비명을 지르며 고정된 감정을 풀다가 눈물을 흘리며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원망, 미움, 슬픔, 고통을 그 벽에 남기고 싶었고 카타르시스를 울린 뒤 형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과 보상 협상을 했지만 그의 여주인은 보상금 총액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자녀 양육비 총액이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무표정한 것처럼 보였고 그 대가로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그는 추가 조건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불륜에 대한 비밀을 설명했을 때 이혼과 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 연장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하면 나는 보상과 자녀 양육비를 일시불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거짓 없이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위로를 찾았습니다. 제안의 단순성으로 인해 나는 그의 조건을 수락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적합한 깨끗한 휴식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의 일을 조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조건을 수락하지만 그 대가로 나 또는 우리 아이와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반박했습니다.
잠시 멈춘 뒤 굳게 시선을 마주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주에 내 계좌에 일시금이 입금되어 4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딸과 내가 피난처를 찾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다. 부모님 집에서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그들의 확고한 지원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내 딸의 존재는 나를 가장 어두운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희망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남동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관리 벤처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수익으로 인해 우리는 부동산 판매 및 임대로 다각화하여 비즈니스 범위를 넓히고 바빴지만 어느 날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예기치 않게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크리스천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채 능글맞게 웃으며 집에 인사했습니다. 미혼모로서의 당신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의 태도는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혼 후 자신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는 그것을 계속하라는 초대로 인식했습니다. 나는 재혼을 부동산 중개인의 딸에게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인생은 훌륭합니다. 나는 이제 아내의 가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네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만하게 물으셨죠. 브라운 부동산. 제가 짜증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셨나 봐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낯익은 이름 언급아 그래서 그 집에 결혼했구나. 나는 무심코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네며 말했고 그의 표정은 우리 둘 모두에게 잃지 않은 아이러니를 금세 시큼하게 만들었다. 운명은 우리가 3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에인드가 포스터 리얼 이스테이트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내 직장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 가족과 브라운 부동산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전 CEO는 여러 세대를 위해 토지를 관리하는 가까운 동맹자였지만 소문에 따르면 CEO의 해가 갈수록 업무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유망했던 CEO가 이제는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무식한 CEO로 불렸으며 부족한 자금으로 빠른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평판을 훼손했습니다. 고객의 우려가 아버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경험이 있는 남동생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에 비해 큰 발전이었습니다. 낙심한 전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래된 원한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저를 보면 부르지 마세요. 귀찮아요. 난 나를 말리려는 그 사람의 한심한 시도를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복수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 재회는 내가 집에 오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두 형제에게 전 애인과의 만남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 파트너는 갈색 땅의 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지만 과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남동생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부동산과의 관계를 끊자 아버지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계속되는 주제가 있었다고 동의하셨습니다. 남동생의 사업이 가족의 토지 및 건물 관리 대부분을 인수했지만 오랜 관계로 인해 일부는 이 에피소드 이후에도 모두가 내 남동생의 사업의 모든 것을 양도하기로 동의했지만 오늘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와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전남편의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인 것 같았고 운명의 신이 있다면 마침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트릭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후에 나는 역사라고 생각했던 전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고객이라고 가정합니다. 크리스턴 저를 구해주세요. 그는 당신 가족에게 철수를 간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지금은 무료로 일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가 줬던 10만 달러 돌려줘. 진짜 최악이야. 매일매일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현실을 알려줘서 무슨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중 대부분이 자녀 양육비였단 걸 알지만 이해하지만 내 아내의 사업이 망할 거야. 내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도와주세요. 그는 딸에게 아낌없는 관심을 보인 것으로 유명한 전 대통령이 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연인의 아버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지불한 것이 얼마나 바보인지 애원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도 없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혼하고 딸을 배신했다면 그 금액을 모두 갚아야 했고 배상금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회사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전 대통령은 불륜을 저지른 남자를 믿지 않아서 딸을 행복하게 하려고 잔혹한 방법을 썼다. 전화로 그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금처럼 계속 일하려면 이혼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부동산 중개인의 딸이고 현재 사실 제 전남편이 전화상으로 애원할 때 울고 있었어요. 제발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저를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제가 지금 살고 사무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끔찍한 대우를 받으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브라운 부동산의 딸은 배려심으로 남자를 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결혼한 후에는 관심이 배우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얘야. 너에 대한 내 깊은 사랑을 알고 있니? 내 전남편이 짜증을 냈다. 이제야 알겠어. 엄마도 너를 배신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가? 너는 여전히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 나는 으스스한 순간에 무너졌다. 다시 시작은 불가능하다고 속삭인다. 우리를 버린 건 너였어. 돈이 널 눈멀게 했어. 이게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그 사람이 내 귀에 대고 울부짖는 걸 들으니 지쳤어. 역겨운 말은 하지 마.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 돈 다시는 전화하지 않으시겠다며 전화를 끊고 앞으로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의 행동을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아졌다. 전 남편이 갑자기 부모님 집에 나타났다. 3일 후 내 불안한 본능이 정확한 것 같았고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의 어머니도 데려왔습니다. 크리스틴 돈을 요구하는 대신 그는 내가 한 일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예상대로 내 전남편이 반성하는 불쾌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미착이라면 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당신과 함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와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프라이드 치킨을 다시 즐길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날 지글지글 끓던 기름이 생각나서 분노만 치밀어 올랐다. 크리스틴을 비웃는 건 참는데 한계가 있다. 나는 그녀가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순진하게 내 아들의 안전한 미래를 바랐지만 나는 이제 내 생각의 오류를 보십시오. 나도 내 손자를 알고 싶습니다. 한때 그녀의 배신이 나를 흔들었지만 이제 그녀의 말은 무게가 없습니다. 내 전남편이 연로한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를 만나주세요. 내 약혼자를 떠나주세요. 내 전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내 결혼 상태를 깨닫고 내 약혼자의 보호팔로 내 전남편을 목격하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절망. 나는 과거 행동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특정 사실을 잊어버린 듯 침묵했다. 나와 내 아이에게서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남편이 계속 떨면 자신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고 창백해졌으며 그는 서둘러 사과하며 거리를 두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어리둥절한 어머니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전 대통령이 떠난 후 계약에 추가 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약혼자와 나는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혼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내 전남편이 영원한 숭배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가족을 우선시하기 시작하길 바란다. 남을 비난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나는 우연히 회사에 일하는 남동생의 후배와 결혼할 예정이다. 같은 회사 내 딸을 자기 딸처럼 사랑해요. 우리 셋이서 행복한 가족 여행을 떠나자. 3년 전 격동의 이혼 이후 두 사람을 평생 지켜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대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보답하는 동시에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톰의 불륜을 폭로하기 직전이었을 때 그의 여주인 수자는 분노와 상처에 힘입어 뻔뻔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재정적 책임을 주장하는 대신 애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에게 무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지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모기지가 부과하는 상당한 부담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그 없이도 재정적 의무를 관리할 수 있다고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의 무관심한 반응은 우리의 공유된 생활 방식에 대한 나의 기여를 일축했습니다. 톰은 에드가 자신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를 그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지시하면서 내 방향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떠나면서 다가오는 막대한 월 담보대출을 인정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47세의 주부인 나린다는 처음에 톰의 매력과 능력에 끌렸던 톰과의 결혼 이후 지난 10년을 회상했고 나는 위안을 찾았고 그녀와 공유한 꿈과 결혼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리랜서 작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탐의 야망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어두며 함께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금전적 부담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편안하게 꿈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아늑한 거주지에서 톰과 공유한 순간의 평온함은 몇 년 후 모든 의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톰의 실제 성격은 돈에 대한 그의 무모한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가 쇼핑하러 갈 때 그는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주의하게 바구니에 물건을 던질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세요. 보세요. 국내산 고기가 싸게 팔아요. 오늘 밤 저녁으로 린다를 먹자. 든든한 방어 초밥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고구마 슈와 고급 위스키도 판매합니다. 그의 무모한 지출 관행으로 인해 신중하게 구성된 예산이 망가졌습니다. 내가 그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탐은 나와 함께 식료품점에 계속 가면서 나에게 $100가 넘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고 그의 지출에 대해 말하자 그는 경멸적인 태도로 영수증에 들어있는 돈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는 농담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구두쇠입니다. 화가 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의 과시적인 지출에 대해 지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숨과 내 주부와 더 높은 월급에 대한 요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11,000로도 충분하지 않은 수당을 받고 그는 자신의 사회적 의무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투덜댔습니다. 나는 그의 자만심 가득한 행동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는 우리 가게의 예산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마지못해 팔짱을 끼고 좌절감을 느끼며 그는 괜찮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배우자가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더 많이 벌면 나를 그렇게 반항적으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보다 돈이 너무 많아서 톰의 대담함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이 더 바빠질 것이라는 뜻인가요? 나는 당신이 집안일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서야 할 일이 있는데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택근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격한 일정을 유지했고 스스로 관리할 업무량이 있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가롭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재정을 별도로 유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에서 고정된 금액을 결합계좌에 저축하고 나머지는 개인 소득에 따른 모기지와 세금을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탐은 수당 금액과 자신의 문제에 동의한 항목에 대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톰은 나와 함께 쇼핑 여행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예산도 점차 줄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로 방해가 되는 일로 톰을 자주 부르셨다는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그녀가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고맙게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탐에 대한 그녀의 의존은 빈번한 도움과 교제 요청과 특히 특별한 경우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탐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날과 그녀의 생일처럼 나는 종종 나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말없는 분노를 품고 있었다. 나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봉건적일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를 정말로 짜증나게 한 것은 탐이 최근 늦은 주중밤에 그의 부재와 그의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를 그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경향이었다는 것이다. 주말에 관련된 사교나 전화방해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관계의 긴장은 그가 결혼하기 전에 가사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맹세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이를 핑계로 편리하게 사용하여 심지어 근무일에도 가사 책임을 완전히 회피합니다.
음식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다 그는 끊임없이 투덜댔다. 나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참을 수가 없다. 그는 잎이 많은 채소가 나를 애벌레처럼 만든다고 불평하고 이 감자 샐러드는 건조하고 맛이 없다. 오늘 밤은 간장 맛이 나는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소금에 절인 닭튀김이 아니라 너무 게으른 식사다. 엄마의 요리 솜씨에 비하면 비판은 항상 최고조에 달한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곤 했다. 사이드는 메인 요리이다. 나는 적어도 3가지 사이드를 원한다. 최근 그의 요구가 높아졌다. 보너스로 엄마에게 돈을 보낼 테니 잘 챙기라고. 내가 엄마의 재정 상황을 물으면 무심코 나를 당황하게 한다고 한다. 그는 여가 활동을 더 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여행을 갈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 매달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그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기대에 짜증을 내며 항의하고 싶은 충동을 참습니다. 왜 당신 어머니의 즐거움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나는 거의 반박할 뻔했지만 말을 삼키고 저글링하고 일은 이미 늘어났습니다.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잠을 희생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내 좌절감에 대한 탐의 반응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감당하는 작업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박하지만 탐은 일만 합니다. 나는 내 이중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우리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이사하자는 제안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허공에 떠서 나는 사직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한 보너스를 충당하기 위해 작업량을 늘릴 것입니다. 오늘 점수가 80점일 때마다 헌신적인 아내의 도시락. 톰은 오믈렛이 더 달고 프라이드 치킨이 너무 쫄깃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톰은 제가 중얼거리는 걸 좋아해요. 식사에서 남은 음식이 있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나는 깜짝 놀라서 톰에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은 여자 부하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내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 바보 같은 아내는 점심을 차려야 한다고 톰이 고소했어요. 정말 그렇게 긴장했나요? 당신이 그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 또래의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린더, 내가 당신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 돌봐주세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당신을 혼자 두면 당신은 자신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목욕하세요. 제발. 나는 빌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톰은 화가 나서 짜증나게 중얼거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톰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태도가 바뀐 듯하다. 가끔은 잠이 들 때까지 괴로워하기도 하고 눈물로 베개를 흠뻑 적시기도 했다. 당연히 아내는 배우자가 잘 보이길 바랐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세심하게 비난하는 괴로움도 있었다. 색상과 영양 밸런스를 애교스럽게 고려한 도시락 요리사가 아닌 톰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출장을 떠난 톰이 드디어 메시지를 보내왔다. 재빨리 그리고 즐기세요. 당신과 함께 야외 온천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전화기를 붙잡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불성실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더 런치박스의 메모는 더 어더우먼에 의해 남겨졌지만 탐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오해에 대한 내 분노는 완전히 식었고 톰이 집에 왔을 때 내 전화 화면으로 대면했고 그는 쉽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간병인인 여성이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톰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화를 냈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났고 어느 주말 오후에 책을 읽고 있는데 인터폰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거기 서서 소지품을 옮기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톰이 급히 계단을 내려와서 나를 밀쳐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당황한 내 상태를 무시하십시오. 늦잠을 자서 지각한 톰. 젊은 여자가 얼굴을 드러냈다. 톰이 그 말을 듣고 달려와서 안녕 인사를 했어. 수잔, 너 계속 사랑스러워 보여. 아, 수잔. 톰이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두 사람에게 시시덕거리고 팔을 껴안지도 않은 채 나한테 그들의 우정을 위장하려고 수잔이 대답했어. 너도 멋있어 보인다. 톰이 대답했어. 아, 그거 위층 침실로 가져가세요. 수잔이 집으로 들이닥칠 때 이삿짐원들에게 트럭에 있는 모든 것을 안에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톰과 수잔이 손을 잡고 나에게 왔습니다. 이적이 끝났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탐은 내 분노를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무지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탐측이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함께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애인, 나가서 수잔과 함께 우리는 대출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상자가 안으로 운반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를 버리려고 의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막연하게 이해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거만하게도 내가 계속받는 일은 본질적으로 내 실력 덕분이니 나에게 더 존경을 표해야지. 톰은 내가 너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크한 집에서 매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너는 나에게 손짓했다. 감히 나에게 훈계하고 항상 말대답해줘. 더 이상 너 같은 사람한테는 얼굴 공개 안 할 테니 대출금이 월 $4,000인데도 떠날 거야. 어깨를 으쓱했다. 필수품을 넣는 동안 정말 속상했어. 트렁크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일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 너는 어린 애인에게 푹 빠졌어. 나를 배신한 대가를 온전히 받게 될 거야. 곧바로 부동산에 가서 증서를 양도해서 아파트를 빌린 뒤 땅과 집을 톰의 이름으로 가져갔다. 수잔과 톰이 일하는 동안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릴리에게 무슨 일인지 말하자 그녀는 마치 짐을 꾸린 것처럼 보였다. 집을 지을 때 벌레에 찔렸어요. 당신의 소득이 탐의 권리보다 높았어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예, 그것은 모기지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예, 탐은 주택담보대출을 통과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서의 모기지 평가는 안정적인 수입과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릴리는 약간의 조사만 하면 정확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잘 알려진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탐의 월급이 당신보다 높습니다. 릴리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가 한 달에 $1,000를 요구하는 순간 그 사람이 현금을 건네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 돈이 당신 계좌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매달 제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릴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다면 돈에 대해 무책임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가 열리나요? 릴리는 유감스럽게도 네, 불행히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톰은 그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우리의 고객 중 한 명입니다. 릴리는 여자 스태프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사나 남자 후배들도 연애할 때 당연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배려심이 깊었고 일도 도와줬어요. 반영했어요. 가시나요? 이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 릴리에게 예라고 묻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위자료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판매원인 수전도 조사해야 합니다. 앞서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영리해 보였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예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리가 일주일 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릴리와의 대화를 즐기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탐정사무소에서 제공한 수잔의 사진을 정독했을 때 낯선 전화번호가 호기심에 내 전화기 화면을 밝게 비췄다. 나는 대답을 했는데 상대방이 수잔이 톰에 대해 뭔가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그의 흐트러진 외모에 대해 부드러운 낄낄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계속 잔소리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진짜 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잔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저항에 대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잔소리를 했고 외모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철자해야 하는지 묻는 수잔의 목소리에 불신이 물들었다. 응,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어때? 내가 제안했지만 수잔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마당에 집이 있는 잘생긴 고용인이 톰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어요. 행운을 빕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 내일 올 거예요. 톰과 당신 둘 다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수잔에게 선언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비록 내가 도착하자마자 탐은 대화를 끝내고 싶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벽에 붙은 달력을 힐끗 보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라고 적었습니다. 탐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하라고 재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를 재촉했지만 탐이 불편하게 소리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는 긴장감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 식사하러 나가는 대화를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예약을 했습니다. 나는 수전에게 물었습니다. 내 말에 짜증이 나서 방해받았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짤깍 소리를 내며 그곳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죠. 그렇죠. 나는 탐이 이 세부 사항을 그녀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웃음을 참으며 밝혔습니다. 나는 수전에게 탐이 매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 전통을 밝혔습니다. 생일 그는 그날의 다른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녀와 밤을 보낸다. 나는 수잔이 충격에 입을 벌리는 것을 계속 지켜봤고 그의 어머니의 생일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날과 크리스마스. 수잔은 내가 말하면서 바로 알아차렸나 보다. 나는 식탁 위에 사진을 늘어놓았고 수전은 사진의 진지한 얼굴을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얼굴을 당기지 마십시오. 생일은 나를 데려가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탐은 얼굴을 붉히며 사진에 탐이 웃으며 가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톰은 어머니에게 맹렬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와 나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나를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죠. 알겠습니다만 팔아요.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촛불을 드는 것, 어머니와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잔이 사진을 내려다보면서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는 장면은 어머니 태양 여행보다는 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던 톰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와 잘못 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여자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는 외로웠고 내가 곁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톰이 주장했다. 와우, 그가 정말 언급했다. 데이트할 때 혀를 깨물어야 했기 때문에 엄마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항상 아이즈의 애들을 받았어요. 사실은 내 엄마를 위해 심부름을 하거나 엄마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였지. 네, 맞아. 톰이 너한테 누가 더 중요하다고 주저없이 말했지. 나나 내 엄마.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눌렀어. 톰은 물론 무심하게 엄마에게 대답했어. 넌 뭐야? 엉성한 엄마의 소년이지만 나는 당신이 멋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만두는 게 어때요? 나는 웃으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놀리면서 수전 슬라의 어깨에 오그리고 그는 그의 엄마에게 기념일 선물 외에 상여금 $5,000. 나는 무심코 말했다. 수잔의 놀란 눈이 1년에 $10,000를 주는 것에 크게 놀랐다. 그녀는 울었다. 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겠지. 수잔은 빨리 입을 가리고 창백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테이블 위의 큰 봉투에서 수전의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수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도박을 싫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전은 휴일에 정기적으로 카지노에 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탐이 사진 슬롯 경마를 탐색할 때 탐의 표정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보트 경주 당시는 수전의 반격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미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빚을 질 정도로 탐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댓글이 수잔의 뺨을 그녀는 다시 말을 조이더니 나중에 벼룩시장에서 대금 정산을 위해 판매한 그 브랜드 상품을 톰에게 사달라고 애원했다는 사실을 왜 아는가? 사실 당신은 종종 지갑과 액세서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냉소적으로 웃으며 내가 말했다.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팔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수잔이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당신 직원이 내 친구 릴리 수잔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버릇없게 만든 그녀는 그녀를 상쇄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빚은 사무실 전체에 산불처럼 퍼지므로 동료들과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나는 수전을 엄중하게 쳐다보았고 그녀는 나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머즈보이, 내가 괜찮은 캐시 카우를 찾았다고 믿었지만 나는 더 나아졌습니다. 너 없이는 빨리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난 귀여워서. 수전이 소리쳤어. 그녀가 가방을 들고 도둑질하고 집에서 뛰쳐나오자 즉시 다른 남자를 찾을 거라고 소리쳤어.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게. 수전은 꼭 돈을 내야 해. 내가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요구했을 때 탐은 마지못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재정을 쌓은 후 전체 금액이 내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월 $4,000 모기지 관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지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탐은 전화 통화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월 지불금을 결정할 때 그의 전화를 기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나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과 은행 모두에서 그런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내 마음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처리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금액이 왜 그렇게 높은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내 짜증을 억누르는 일종의 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1,00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톰이 계속해서 주택 건축업자에게 더 사치스러운 기능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집이 되려면 네. 하지만 후회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소망을 더 잘 전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탐은 식료품 저장실이나 일광욕실과 같은 평범한 추가 사항만 제안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 것은 내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요소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옥상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기타 연습을 위한 사운드 향수와 내 방에 인접한 서재는 모두 맞춤형 인테리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위치를 고집했습니다. EST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남서쪽 모퉁이 주차장에 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이렇게 상세하고 독특한 건설을 시운전하면 한 달에 수천 달러의 모기지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탐이 무심코 대답했고 이제 당신은 현재 수입으로는 $44,000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탐의 추진력을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생활비를 도와주라. 톰이 마침내 목소리가 끊겼다고 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었다. 톰이 비틀거리며 실제로 엄마가 우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나는 우리가 헤어진 후 그 말을 하고 수잔에게 가구를 갖게 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공간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함께 이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집이 경매에 나올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불안한 마음이 커지자 물었습니다. 톰이 시댁을 개조하는 것이 어떻다고 말한 진실을 말해주세요. 거기 같이 살고 있는데 수리할 돈이 없나요? 나는 보복할 수 없습니다. 탐은 헤스트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사실은 내 아내가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었고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불륜이 우리의 이혼이 임박한 이유이고 우리 집도 잃게 되는 이유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저를 당황하게 하려는 건가요? 톰이 열렬히 주장했지만 사실은 제가 3년에 걸쳐 몇 번의 불륜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일에 남자마다 여주인이 한두 명 있다. 임신한 건 아닌데 믿을 수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거절했다. 단호하게 선언했다. 고층 콘도로 이사할 생각이야. 그럴 생각은 없다. 그 집에 고층 콘도로 돌아가서 어떻게 단순한 프리랜스 웹 디자이너가 톰이 단순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톰의 연락을 막고 연금에 더해 전업 시어머니도 톰이 보낸 $10, $1,000에 의존했고 그들은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결코 갚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시댁에서 전화해서 그녀는 애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린더 제발 탐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는 친척이 아닌가요? 당신은 괜찮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청산하십시오. 나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이후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되어 점점 더 싫어지고 있습니다. 톰이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을 생각하면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은 톰이었고 그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던 작은 일로 드라마를 그만둬라.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동거할 필요가 없느냐는 듯이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차피 너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사할 테니 그녀가 간청한 모기지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냥 조용히 따르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 들리고 이제는 집주인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약속도 거절해 알았어. 시어머니가 침을 뱉었기 때문에 톰이 당신의 매력 없는 성격으로 당신을 속이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걸어갔다. 릴리는 나중에 나에게 보안요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잔이 회사 금고에서 돈을 빼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녀는 구금되었습니다. 웹뉴스에서 톰과 헤어진 후 그녀의 도박 빚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